이마트는 연초 기업가치 재고, 즉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2027년까지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지마켓이 만들어낸 재무부담을 줄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작 첫 단추인 JV 설립은 기업결합 심사로 설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은 작년 말 전격적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정작 발표 이후로는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인 출범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는데요. 두 기업이 힘을 합친 이유, 그리고 심사가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더벨 산업산부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마켓은 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기업입니다. 1세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지마켓은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되었는데요. 이후 2021년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01%를 다시 3조 4,404억 원에 사들여서 연결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네이버가 중도 포기를 선언했지만 신세계그룹 측이 단독 인수를 강행할 만큼 의지가 컸습니다. 얼마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인수 과정에서 정용진 회장이 밝힌 배경인데요. 현재 돌이켜보면 사업적 시너지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시장 존재감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그룹 전체의 체력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신용평가사들의 평정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AA 플러스였던 이마트 신용등급은 현재 AA-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2019년 말에 4조 4,995억 원이던 순차입금은 10조 4,135억 원으로 늘었고요. 금융비용의 부담 능력을 말해주는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 지표는 6.7배에서 3.2배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대로 두 그룹은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그랜드 오프스 홀딩을 통해 합작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보유한 지마켓 지분을 현물 출자할 예정이고 알리바바 그룹은 알리익스프레스 지분과 현금 3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결합 이후의 보유 지분은 5대5로 동일합니다. 만약 합작법인 설립이 성공한다면 이마트는 자회사인 지마켓 손익을 연결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합작법인의 지분만큼만 실적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인수 이후 추가로 부담했던 상각 비용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마트가 지난해 창사 이후 첫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상각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마트는 연초 기업가치 재고, 즉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2027년까지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지마켓이 만들어낸 재무부담을 줄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작 첫 단추인 JV 설립은 기업결합 심사로 설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의 시장 획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합니다. 합작법인이 어떤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 공정위가 심사하고 필요하면 해소 방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시장으로 볼 것인가, 이 작업을 시장 획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 합작법인은 어느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할까요? 지마켓은 오픈마켓,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는 해외 직구가 주력 사업입니다. 쿠팡, 네이버가 존재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을 고심할 여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둘 중 어느 곳을 주된 시장으로 판단할 것인가 고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최근 심사를 받은 사례는 큐텐의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인수 사례입니다. 당시엔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는 물론 배송 시장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와 위메프가 두 사업을 모두 영위했고 큐텐은 여기에 더해 계열사 큐 익스프레스의 배송 사업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례를 고려하면 시장 획정 자체보단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끼칠 영향에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종합적인 고려를 진행해 관련 시장을 때론 하나로 또는 복수 이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시커머스의 빠른 성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심사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국내에서 성장한 이커머스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한국법인 설립은 2년여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규모는 이미 지마켓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합작법인 설립 후엔 국내 시장에 더 적극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소식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